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미국의 국채 금리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끊고 뉴욕 시장에서 6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일부 기술주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기기,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들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고, 전일엔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 시행 일시 유예,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새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은 견고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으며, 시장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국 국채 입찰에 촉각을 세우는 중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점도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지 시각 14일 관세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서로 다른 수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관세가 평균 25%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4에서 5%까지 치솟을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고 실업률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2%를 넘더라도 경기 침체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조기에 큰 폭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세 인상이 소규모에 그친다면 인플레이션은 3%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 연준은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은 올해 주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올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270달러에서 25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S&P 500 지수 전망치도 기존의 6,500에서 5,800으로 낮추면서 관세가 기업이익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역시 2025년 기업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71달러에서 257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S&P 500 지수가 5,000에서 5,500포인트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와 지난 주말 사이 추가적인 관세 양보로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유로화가 대안적인 안전자산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로화는 지난주 10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랠리를 펼치면서 달러 대비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등 최근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 헤지펀드들이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유로화가 달러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이미 연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화 가치 상승이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숨통이 트인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해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까지 시사하면서 현재 미국 시장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이제 저점을 찍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가족분들 계좌의 수익의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 또 뜨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봄 속에 겨울이 잠깐 다녀갔죠, 그죠? 날씨도 변덕스러웠고요. 시장도 상당히 변덕스러운 그런 시간을 한 열흘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위아래로 혼조를 보이는 강한, 제 기억으로 제 파생 짬 30년 되는데 가장 심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시장이 요동을 친 것 같은데요. 다치신 분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누가 백기를 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한동안 또다시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 발 좀 물러서면서요. 90일간이라는 이제 유예를 주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2,000 고점에서 16,000 중반까지 내려와서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간의 결투에서 트럼프가 좀 물러선다라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백기를 든다면은 트럼프가 더 강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그 투자자들을 우리가 속칭 서학개미라고 합니다. 서학개미들이 지금 최근까지 무려 45조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어떤 시장을 쫓아갈 때는 대부분이 꼭지일 가능성이 무지 많잖아, 그죠? 그 부분에서 꼭지에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 손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자들,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실 나기 전에, 그죠? 매매하기 이전에 내 준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 아니면 파생 이런 투자뿐만 아니라, 그죠? 일반 우리 생활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죠? 메뉴를 보고 그걸 충분하게 익혀야 그 사용하는데 지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사서 그냥 보다 보면은 잦은 고장에 AS 받고 하다 보면은 실제 그 기기의 성능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버리는, 나한테 쓸모없다 해서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됐든 파생이 됐든 그 상품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다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죠? 시장을 떠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걸 즐기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모든 구석구석 부분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겠지만요, 충분하게 준비하시면 그런 기회는 많다라고 봅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제 우리 국내 선물 매매한 내역을 갖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복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앵커님, 제가 이제 우리 차트 볼 때, 그죠? 네. 가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가격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일 강조했던 가격 한 가지가 있죠? 네. 뭐죠? 시가. 오케이. 네. 저랑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가라는 부분을 익히신 것 같은데, 항상 출발하는 가격이 시가예요. 그 부분은 국내 선물이 됐든 해외 선물이든 똑같이 가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죠? 월요일 날 이제 시가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를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한 포인트인데, 그죠? 요
녹색 연두 라인이 우리 시가 자리. 시가는 한 번 딱 결정되면 그날 종일 이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자리인데 시가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제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시가 고가일 때는 매도, 시가 저가일 때는 매수, 시가를 돌파할 때는 매수, 시가를 깰 때는 매도. 이 세 가지 조건만 알고 있으면은 매매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어제 1시 40분까지 매매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한 20분 정도 제 기준으로 보면은 20번 정도 진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 부분에서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개는 딱 빼놓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요. 제가 요 맞추면은 커피를 쏜다 해서 퀴즈를 냈었는데 맞추신 분도 있고 못 맞추신 분도 계시는데 시가 자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시가가 지지됐을 때 매수, 시가가 깼을 때 매도. 이 조건만 알아도 그죠? 어제 3포인트 변동성이었는데 무려 7번에서 9번 정도 시가를 거쳐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게 국내 선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에서도 이렇게 빈번하게 나옵니다. 단 한 가지 그죠?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준만 알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요 기준을 갖고 공부 시간에도 한 번 더 짚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뭐 미국 가서 그죠?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부분 그죠? 그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국내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 내고 그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기준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승 마스터가 주는 그 선물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요. 이기는 파생 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즘 날씨도 시장도 변덕스러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동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또 수익 내보자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동 장세를 잘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께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또 마스터님이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그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부 전자제품 상호 관세 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 이슈까지 나오면서 관세 우려가 줄어들자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시장 견조한 것으로 보이자 우상향하는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우상향하면서 11시 11분경에는 19,123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그 부근인 0.99% 정도 상승한 19,1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정점은 통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 저점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가바닥은 확인이 됐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흐름대로 전개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제가 이제 주봉하고 월봉, 일봉 놓고 지난주 이제 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16,460 그 자리가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월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M파동에 이제 이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 자리를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제가 지금 10분봉 차트를 띄워놨는데 정확하게 18,835 6에서 제 차트상 바닥 라인을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지표 하나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
모색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일 정도에 한번 중요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16,460에서 지금 일봉상 아니면 주봉상 올라오는 저항대가 지금 어느 정도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밑에서 사서 그죠? 위에서 이제 매도하는 그 시점이 1차 다가왔다 이렇게 저는 좀 보는 시점이니까요.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뭐 상호 관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리 말씀한 대로 미국의 이제 신뢰도의 상당히 지금 치명상을 입은 그런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됐었는데 뭐 그러든 말든요. 미국 자체가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통화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 상호 관세가 됐던 이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또 자기 몫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충격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그 테슬라 뭐 이런 부분들 갖고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뭐 CEO들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반등해서 이제 매도하는 구간을 잘 찾으면은 다시 한번 눌림에서 매수할 기회는 또 온다라고 보거든요. 질문하신 대로 진짜 아직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놓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주 얘기했었지만 시기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아직 가바닥 밑에 한 번 더 내려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관세라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미국 경기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남아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그냥 패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하고 맞춰봐서 5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은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5월달 되면은 금리 인하 부분도 어느 정도 과시화된다라고 보면은 그 부분까지 이제 맞물려서 미장의 어떤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9,460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으니 일단 상승으로 보고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진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바닥은 나왔고 진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제가 봤을 때 메인 싸움은 아직 안 벌어졌다 봅니다. 물론 이게 각국 상호 관세 이제 기본 10%의 상호 관세 뭐 25%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국가 즉 미국 입장에서 이제 동맹국이죠. 기존 동맹국한테 미리 지금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가 좀 착각을 한 게 1기 때 중국하고 똑같은 위치로 중국을 생각하니까 지금 약간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전에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중국이 미국이 한 50% 정도의 모든 부분이 이제 위치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한 7, 80%까지 특미까지 모든 경제 부분 AI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거의 지금 다 따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한테 이제까지 당했던 그 부분을 그냥 당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경기 부분인데 뭐 침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실제 내상을 입었어요. 내상 입은 게 지금 뭐 짧다 보니까 아직 안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시장에 나타날 거로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도 그 느끼는 충격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길면 한 3, 4개월 안에는 분명히 그 충격파가 나올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기업의 그렇죠.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아, 그렇다면 네. 제가 이제 뺐는데 그 기업 실적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그 부분까지 지켜보시고 금리나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미국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더 본격화되면서 심해지게 된다면 미국 시장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여기와 더불어서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시장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3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마스터님? 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등하면 지금은 뭐 지표 때문에 올라왔지만 네. 저는 저항 나면 지금은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지금 방송 중에 지금 19,144 요 자리 찍고 지금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네. 제 차트하고 공부를 하신 우리 가족분들 같으라면은 지금 현재 제 차트 1분 봉상의 직전 고점하고 현재 고점에서 그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수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 고점 넘어갈 때 음봉에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치고 계시다 저는 봅니다. 저한테 이제 교육 받으신 분은 이게 이제 파동과 패턴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N자 파동이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영어로 보면은 N자가 만들어지는 파동이거든요. 이렇게 N자 파동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치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충분하게 이 대응을 하셨을 테고요.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된다고 여기서 매수 받으신 분들은 진짜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 필요한 부분은 내일 우리 공개 방송 오셔갖고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지만 제가 갖고 온 자료에서도 19,144하고 위에 19,156이 오늘 최고의 매도 자리였는데 뭐 중에 지금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자리를 굳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린다라면은 1차 매도 자리를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격 매도로 하지 마시고요. 반등하면은 19,040하고 19,040하고 19,108 요 두 자리를 줘서 이제 단타 대응하게끔 매도 자리를 두 자리 드리고요. 매수 자리도 두 자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등의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고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서 18,888 18,888하고 18,788 요 두 자리를 매수 자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19,460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 오늘뿐만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그렇죠. 그렇게 부분에서 보고 얘기해 주신 그 건가요? 자리가 돌파되면은 네. 윗단으로 한 번 더 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19,230 정도. 아, 19,230이요. 예. 아, 그 자리 그런데 오면은 그냥 한번 뭐 손절 짧게 잡고 한번 매도 대응하시라고. 오늘 안 오더라도 만약에 오면은 그런 데서는 한번 장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나스 선물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라갔을 때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19,440포인트와 19,108포인트 선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도 짚어주셨는데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18,888포인트나 18,788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을 짚어주시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매수와 매도 타점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이러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필승 마스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펙이 올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오늘 IEA도 월간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해 올해 석유 수요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오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와 더불어서 오늘 나온 경제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보이자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3분경에는 61.83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1시 19분경에는 61.1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약 보합권인 0.28% 정도 하락한 61.3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6개 지표들 스토캐스틱과 MACD,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일단 고점은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로도 지금 한 마디 정도는 위로 남아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림은 반등하면 매도 쪽으로 접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지금 자리는 위에 조금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고점 62불 06 찍었는데 3537 정도까지는 위에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매도 자리를 드린다라면은 좀 전에 찍은 61불 80대 이 자리에는 뭐 오면은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그다음 위에 62불 현재 고점 넘어가면 30대 한번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 61불 30대인데요. 60불 77, 60불 77하고 60불 30대 38, 60불 38 이런 자리에 놓고 매수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실 때 반등 시에 매도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타점이 62.30이 맞나요? 그 위에 지금 현재 올라오면 61불 80. 61불 80하고 그다음에 넘어갔을 때 62불 30대 매도. 네, 30이나 37 정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 61.80이나 62.30이나 37선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60.77이나 60.38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점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약달러 현상 속에 지난주 3,263달러 신고가를 경신한 금 선물인데요. 현재 고점권에서 횡보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11시 24분경에는 3,242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고 현재는 0.43% 정도 상승한 3,2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일간으로 봤을 때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MACD와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총 3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그 전에 5일 제가 30대 한번 매도 치라고 한 게 있거든요. 참 나스닥. 네네네네. 그거 밑에 지금 쌍바닥 선에서 매도 되신 분은 청산 일단 하시라고 제가 먼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지금 밑에 우리 30대 매도 치라고 했으니까 그 대응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다시 골드로 넘어와서 골드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오늘 상당히 일봉이 좀 좁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관망 사인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뭐 눌림 매수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박스가 좀 좁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굳이 뭐 덤벼들어서 매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골드요. 골드 참 네, 골드. 네. 오히려 지금 시장 움직임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이제 뭐 2,000 저 밑에서부터 최근에 뭐 2,900 이런 데서 계속 매수 플레이해서 지금 3,200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하는 그런 타임으로 노리시고 신규 매수 진입은 굳이 이 상품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은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고 굳이 내가 골드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200 깨진 이후에 좀 눌림 주면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트레이딩 입장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면은 밑에 지금 오늘 좀 전에 찍은 자리가 쌍바닥 개념의 자리인데요. 여기서 한번 매수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에 이제 쌍고 자리요. 이 3,249하고 3,259 요 자리에서 매도 한번 기다리시고요. 매수는 현재 찍은 이제 쌍바닥 자리 3,225 그다음에 3,218 요런 자리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금 선물 일단 관망 사인을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신규 매수를 굳이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3,200달러까지 그때 눌림을 주게 된다면 그때 한번 신규로 매수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단타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3,249나 3,259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3,225나 3,218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국내 선물로 또 수익을 잘 주시고 계시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이 되는 타점이 있나요? 있죠, 분명히. 물론 그게 우리가 뭐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신의 영역으로 보는 거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뭐 지지와 저항 놓고 어느 정도 예상치를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걸 뭐 신뢰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이런 자리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1차 305대에서 제가 좀 눌러주면은 303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짝꿍댕이 즉 상방 다이버 나오면은 매수 받자 이렇게 했던 자리가 305하고 303에서 일봉상으로 이제 짝꿍댕이 즉 상승 다이버가 나오면서 오늘 329까지 반등 나왔는데 제 1차 목표 자리가 제 차트 보시면은 오늘 고점 찍은 자리가
1차 목표예요. 요 목표인데 오늘 이 309.30 그다음 이후에 309.80짜리를 강하게 오늘 차라리 돌파를 했다라면은 위로 좀 더 열고 싶은데 일단 뭐 내일 아침하고 모레장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왔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서 뭐 현물 주식이 됐든 아니면은 파생이 됐든 사셨던 분들은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 단계로 이렇게 보시고 309.30과 80 사이 그다음에 위에가 이제 303 3포 위 제가 얘기한 3포 위가 저항 자리가 하나 있는데 3포 위요? 303. 303. 지금 현재 329에서 3포인가 303 정도의 강한 저항 자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한 10포 정도는 눌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318 정도까지는 눌러줄 수 있는 장은 한번 올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9랑 3포인트 위인 303. 333 아닌가요? 329에서 303. 303. 333. 그렇죠, 그렇죠. 333. 네. 329나 333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318까지 좀 눌러줄 수 있다. 눌러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네. 그 맞춰서 지금 보유 물량들 좀 정리하시면서 물론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돌파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한번 저항 나올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 상승을 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329나 333 국내 선물 기준으로 이 선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318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물 보유하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국내 선물을 통해서 또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도움을 또 주고 계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 필승 마스터님의 인사이트를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이 항상 나오실 때마다 파생 매매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뭔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그냥 실전 경험상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진입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죠? 수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손실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짧게. 되겠죠. 네, 손절을. 짧은 손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결국 못 살아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그죠? 내가 손실이 나서 물리면은 그걸 그냥 계속 가져가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쵸. 분명히 사가지고 수익 나면은 겁나가지고 그죠? 10,000원짜리 사서 500원만 먹어도 그냥 팔고 만단 말이에요. 그 10,000원짜리 팔고 나니까 10,000원짜리가 20,000원, 30,000원 가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대신 10,000원짜리를 사서 내가 물렸을 때 이거를 300원 정도 손절 주고 잘라내야 되는데 반토막 원금 다 깨지고 이렇게까지 간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나는 장기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과 손익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그죠? 손절을 내 보디가드다 생각하시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이 시장에서 무조건 그죠? 살아남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그죠? 공부를 해서 내가 이기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마시면 살아남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그렇게 많이 당해봤고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한 20년 전에 2달 만에 한 3억 정도 깨지고 그죠? 그 부분을 계좌를 한번 다 헤쳐보니까 그죠? 결국 손절만 있으면은 3억이 절대 깨질 일이 없었더라고. 손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하죠. 그럼 물타기해서 다행히 살아나면 되는데 역추세에 잘못 걸려 들어보면은 뭐 쉽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죠? 요즘 하루에 2, 3천 틱씩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못 이깁니다. 자금 있으면은 자금으로 어떻게 버텨보지만 그 손절 안에서 그죠? 뭐 오래전 얘기지만 영국 같은 경우 은행 하나도 그냥 파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파생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뭐 시간 얼마 없지만 그죠? 아까 이제 국내 선물로 수익 나는 방법, 그다음에 파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국내 선물 얘기하면서 수급 부분을 조금 빼먹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달 말부터 해서 외인들이 현물을 그죠? 9조 이상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도 3조 매도하고 오늘 일부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은 이제 3조에서 약간 2조 한 7천억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수급 부분을 봐야 될 거는 외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하는 부분을 얼마 정도 줄여 나가는지 부분, 그다음에 9조 이상 현물 매도한 거를 언제부터 다시 사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장이 지금 329에서 303 사이를 저항으로 맞을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돌파될 건지, 그 부분이 나오는 게 결국 수급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 그죠? 캔들 파동 패턴 이 부분에다가 가격 부분을 놓고 하잖아 그죠? 그 가격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인사 말할 때 시가라는 부분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은 국내 선물이 됐든 해외 선물이든 동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시장이 출발할 때 라인이 시가 자리 그죠? 가장 높은 가격이 고점, 가장 낮은 가격이 저점, 그다음에 그 세 가지를 평균에서 나오는 게 중심, 이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 깔고 그죠? 그다음에 캔들에서 우리가 책 보시면은 캔들만 갖고도 그죠? 책 반 페이지가 반쪽이 캔들로 이렇게 설명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캔들은 중요한 캔들 3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되는 매도와 매수를 하는 게 파생이니까 매도에 나오는 조건 하나, 매수에 나오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반복해서 그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0번의 매매 기회가 주더라도 그죠? 그 30번을 다 대응을 못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아는 한 번, 2번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승부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중심에 있는 게 가격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오일이든가 골드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불러드린 그 자리들도 전부 세력들이 주로 그죠? 우리는 손으로 매매를 하지만 세력들은 AI라는 컴으로 그죠? 다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가격과 차트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다 들어가서 그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죠? 나스닥 위에서 제가 N자 패턴에서 그죠? N자 패턴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N자 패턴이 나오잖아, 그죠? 이 N자 패턴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그죠? 돌파되면은 보통 책에 보면은 매수를 하게끔 나옵니다. 돌파되면서 매수하고 바로 위에서 그죠?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했잖아, 그죠? 그리고 저는 하락한 이후에 반등 자리 기다려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도 치라고 직전에 바로 얘기했는데 그 자리 짚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파동과 패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부분, 그다음에 저점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을 아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는 이런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자리마다 그런 조건이 틀려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국선 그죠? 시가 자리만 놓고도 하루 5번에서 7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구간에 그죠? 10만 원씩만 벌어도 5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가서 정말 이게 국선에서만 해당되느냐 그죠? 해선에서도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항생 매매했네요. 항생. 우리가 지금 야간이다 보니까 항생 매매하는 거를 잘 못 보여드리고 지난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항생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 보시면은 앞에서 쌍고 쌍바닥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미리 가격을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 가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이 가격은 지금 불러드린 218, 228은 세력들이 주로 그죠? 그 자리 가서 미리 가격 넣어놓고 그죠? 그 자리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게끔 물량을 넣어놓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쌍고 매도 맞고 쌍바닥 매수 받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헤드앤숄더나 쌍고 이런 부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는 부분은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조건들이 있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승 매매 성공 방법은 그죠? 우리가 공부해서 그죠? 파생 고시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 됐든 파생이 됐든 제가 인사말 할 때 들었지만 충분한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내가 가장 잘하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쌍바닥이면 쌍바닥, 쌍고면 쌍고, 그죠?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하루에 쌍고, 쌍바닥요, 국선, 해선 하면은 보통 15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15번 중에 내가 가는 시간, 그죠? 한 번 내지 2번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20만 원에서 많으면은 5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흘리면서, 그죠? 1년, 2년 쌓이면은 그 수익이 우리가 목표한 그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번에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파생시장에서. 우리가 수학 개미들이 그죠? 45조라는 큰 돈을 실제 미국 가서 우리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 시간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준비하신 분들은 그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 공부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공부하셔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그죠? 자료 보시고 저는 다른 거 안 붙입니다. 제가 진짜 매매에서 성공한 제가 지난주에 한 개로 1,000만 원 버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죠? 매매 타점 한 계약으로도 1,000만 원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물론 최근 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만 300에서 500 정도 수익은요 한 계약으로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죠?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많이 준비하시고요. 절대 매매 서두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원칙, 필승 매매 기준 이런 부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저는 17가지 제가 이제까지 30년 쌓은 모든 부분을 17가지로 추격한 필승 매매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오픈해서 반복해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오셔갖고 함께 하시고요. 궁금한 것들은 노란톡 참고하셔서 또 지혜 얻어가시고요. 이기는 지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하고 있으니까 오셔갖고 그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절기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인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걸 다 흡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는 매매에 필요한 정말 알토란 같은 필승 전략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